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전문가는 물론 행정부 내부에서도 염려합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가 스캇 스나이더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탐욕이 회담을 그르치게 될 독이라는 한국 언론의 사설은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보도합니다. 특별검사가 러시아 수사 결과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치는 시점인 다음 주 법무장관에게 보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회와 일반에게 어느 정도의 공개를 할지는 법무장관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는 민주당 결의안이 상원에서까지 통과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서 비상사태 선포가 합헌이라고 인정해도 무리 없이 벽을 쌓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국경 카운티가 더 안전하고 땅 주인들의 반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얼굴을 블랙으로 칠한 버지니아주 정치인들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사임하라고 압박하지만 막상 흑인 유권자들은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USA 투데이가 70년대와 80년대 대학 졸업 앨범을 조사했더니 흑인 비하 사진은 아주 흔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사회주의가 유행처럼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목표가 극단주의는 아니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개입이 부분적으로 옳지만 베네수엘라 난민을 단 한 명도 받지 않으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을 공격할 빌미만 된다는 오피니언이 LA타임스에 실렸습니다. 103세의 할머니가 그랜드 캐니언의 레인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이제 미국의 특별검사가 거의 러시아에 관한 수사를 끝내서 특별검사가 연방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위에 있는 보스인 법무장관에게, 신임 법무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은 전부 신임 법무장관이 결정을 해야지 될 문제인데, 글쎄요, 어디까지 공개를 할지, 의회에도 그렇고, 일반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만약에 CNN이 제일 먼저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들이 모두 CNN을 따라서 인용을 했는데, CNN의 보도가 맞다면 다음 주 초에 특별검사가 법무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내고, 그리고 나면은 다음 주 27일, 28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거든요. 이때쯤이면 법무장관이 공개를 한다던가 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말이라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북한 이슈와 이제 좀 겹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뉴스를 하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연방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고 지금 법무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북한 제2의 북미 정상회담을 확 가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게 묘하게 겹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나중에 베트남에 다녀와서 연방 법무장관이 뭔가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의회에 사람들이 불려다니고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많은 것들이 가려질 수 있는 정도의 큰 건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지고 오길 바랄 겁니다. 그 큰 케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가릴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면 본인만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도 지금 다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최근에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느슨해지니까 걱정을 하는데 오늘 지금부터 얼마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그 웹사이트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신문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내용을 오늘 못 보실 겁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에는 리비아식이다 하다가 말을 점점 조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존 볼튼의 북한에 대한 그 시각이 바뀐 게 전혀 아닙니다. 스티브 비건이라는 특별 대표가 와서 지금 김혁철과 이제 일을 하고 그 베트남에서 만나겠죠. 만나고 일하고 하는데 스티브 비건에 대해서 존 볼튼이 굉장히 불만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불만을 직접 스티브 비건의 보스인 국무장관, 요즘 마이크 폼페오가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북한 이슈에 대해서. 이 존 볼튼이 이 국무장관에게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불만이라는 게 스티브 비건이 너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설할 때부터 이것은 이제 그 존 볼튼의 생각입니다. 너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좋아할 만한 얘기만 해주고 완전히 많은 것들을 너무 풀어준다 하는 그 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비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그 회담에 가서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뭔가를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게 존 볼튼의 불만이랍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방부와 재무부에서도 스티브 비건에게 경고를 했는데 제재를 너무 빨리 푼다던가 종전선언을 빨리 한다던가 이런 그 협상의 스텝을 밟지 말아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비건은 55살이고요. 포드의 국제부문 부사장이었지만 이게 사실은 로비스트 자리죠. 그리고 의회에서 스텝으로는 제법 오래 일을 했습니다. 제시 헬름스 상원 스텝의 일 한 10몇 년 했고요. 또 콘돌리자 라이스가 국가안보보좌관 할 때도 첫 번째 임기에서 조금 그 일을 했고 존 맥케인의 2008년도 그 선거 캠페인에서도 조금 그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아주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스텝으로서는 일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포드 자동차에 거의 로비스트 비슷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세라 페일린하고도 일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스티브 비건이라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 M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지금 거의 빠진 것처럼 보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결국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24시간 전에 48시간 전인가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 리스트 빨리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빨리빨리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걱정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그래서 제가 앞에 헤드라인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내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 볼튼이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제 출발할 짐 꾸렸겠는데요. 존 볼튼이 이제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고 스티브 비건은 김혁철을 베트남에서 만나고 서울에서 또 이제 베트남으로 가겠죠.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를 한다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느슨해지는 것을 미국의 전문가요. 가장 오랫동안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여러 번 바뀌어도 북한 문제를 연구를 했고 지금은 외교 관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스캇 스나이더 씨가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가장 본인이 걱정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팀으로서 일을 하는가, 행정부 내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두 가지를 걱정을 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One of the things that I worry about is how well President Trump is working with his team. And the other issue is that President Trump has set too low a bar. By saying that he would be happy just with nuclear and missile
testing restraint from North Korea, we really need to see more coming out of this meeting, including an actual process where we're addressing denuclearization. 대통령이 얘기한 그 테스트를 하지 않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회담에서는 진정한 진전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비핵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지금 계속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 영국의 그 텔레그래프도 한국의 그 코리아 헤럴드요. 사설 영자 신문 그 사설에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하느라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 원문은. 그런데 이 텔레그래프가 이 내용을 또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받으려고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나 추천서 좀 써달라 했고 아베 신조가 추천서를 썼고 5페이지짜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본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부탁했단 말은 하지 않고 미국에서 기자회견할 때 아베 신조가 나를 그렇게 추천을 했다. 뷰티풀한 그 편지로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하기를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영국이요. 도널드 트럼프의 greed.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 탐욕이 한국에는 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같은 안보 위협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코리아 헤럴드가 사설에서도 그 썼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주요 의제에서 멀어지면서 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면서 그 또 더군다나 준비도 별로 안 하고 이 북한 팀은 너무 철저하게 준비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원하는 식으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만 얘기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진정한 안보는 어디에 갔는가? meaningful한 리턴이 그 없이 회담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스캇 스나이더 씨가 지적한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해서 이 텔레그래프가 뭐 코리아 헤럴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한국의 뭐 전문가들이요. 뭐 상명대학교의 송영채 교수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분 이런 분들의 말을 실어서 이 송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어떤 그 욕심보다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에 뒀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될 것으로 거의 보고 있죠. 이제 미국이 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북한에 제안을 했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파기하는 것과 그 동창리요. 그 핵 테스트장 그 파기하는 것 그것 정도. 그런데 이제 더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국제적인 그 제재를 없애주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이 텔레그래프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컴플리트하고 완전하고 검증할 만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북한의 비핵화 이건 그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텔레그래프의 기사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댓글을 달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시사주간지 타임에 요즘 한국 분들도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이 마치 그 타임 그 커버 스토리에 나온 것처럼 사진을 딱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 벽에 붙여놨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시사주간지 타임이 트럼프 대통령을 커버 스토리로 실어주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요. 그렇게 한 것처럼 노벨상도 그렇게 만들면 되지 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미국에서 보도하고 있는 저로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기도 하네요. 저한테도 왠지 마음속에 그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신성시하는 무슨 주의가 있나요? 아무튼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조금 좀 꺼려지기는 합니다. 어떤 영국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미국을 팔아서 노벨상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이런 뭐 한반도의 평화, 국제 질서, 뭐 핵, 뭐 전쟁 위험성 줄이기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만은 분명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다면 몇 퍼센트, 이쪽이 몇 퍼센트인지 자로 재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자 자체가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지금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나 영국, 세계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이미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아베 신조가 나를 노벨상 수상자로 추천을 했다 하는 그것을 내가 하라고 했다 하는 그 말은 빼고 세상에 발표를 한 그 순간 지금까지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에 완전히 그 확인 도장을 찍어준 그런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더 초조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AP통신 등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에는 굉장히 그 결정적이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뜻이 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 지원에 대해서도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100% 확인할 길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런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아주 묘한 두 사람, 두 지도자가 김정은과 트럼프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스캇 스나이더가 지적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머리와 마음속에 꽤 넣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할까?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아첨은 한다고 할 때요. 그렇게 할까 하다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넣어놓은 게 없는 거잖아요. 푸틴 말은 믿지만 뭐 600억 달러, 8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정보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는 미국 17개 부처, 정보 부처가 얘기한 북한이 지금 대륙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했습니다 하는 말을 안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트럼프와 또 그 김정은 위원장 3대 세습이잖아요. 이 그 정권 자체도.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초조하고 또 결정적이 될 수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한국에서 리버럴한 그런 전임자들 대통령보다도 더 어려운 위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북한의 핵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대고 뭐 경제 사정 어렵고 등등등 해서 또 바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걱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이번 이 일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조금 희석시키고 또 그 본인의 재선에 힘을 보탤 수 있는가, 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주 어려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국의 아주 중요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요. 빌바라고 하죠. 약자로 부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 법무장관이 만약에 그 CNN의 보도처럼 다음 주에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에게 어떠한 러시아 수사 결과를 받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그것은 법무장관에게 달린 것이다. 그는 정말 아주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장관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겠죠. 지금까지 뭐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해야지 된다던가, 그 같은 이게 어느 정도의 범죄, 만약에 사실이 있었다면 범죄인가 아닌가를 가려서 뭐 기소를 할지 기소를 하지 않을지 여러 가지 그 제안도 담을 테고, 이런 것들을 그 법무장관이 그 내용을, 보고서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것을 법무장관이 받아보고 나서 의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개를 하나, 아니면 다 그냥 주나, 일반에게도 다 공개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완전히 그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따라서 아무튼 이 정도밖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다 공개를 하라고는 하는데 공개가 돼봐야 그 다음 단계는 알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는
뭐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지금 결의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이 더 좋아하는 그런 그 결의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다른 부처에 이미 배당된 돈을 끌어다가 멕시코 장벽을 쌓는 이것이 이제 위헌이다 하는 것을 낸시 펠로시 민주당이죠. 그 하원 의장이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어젯밤에 편지를 보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돈 쓰는 것은 의회가 결정할 일인데 의회를 그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고 하원에서는 뭐 아주 쉽게 결의안이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하원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미 하원에서도 현재까지 그 4명이 나 이 결의안에 뭐 그 공화당에서요. 결의안에 나도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인 수잔 콜린스요. 메인주의 여성 그 연방 상원 공화당 상원 의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것에 그 본인은 반대하면서 이 결의안에 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해봤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그 비토권을 행사할 만큼은 그 공화당에서 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한 3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은 의회에서 어떠한 결의안을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돈이 일정 부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벽을 짓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멕시코와 미국 그 벽이 아니라 국경 사이를 넘어오다가 체포된 사람이 정확하게 거의 그 40만 명, 39만 6,579명이거든요. 그게 한 10년 전보다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2000년과 비교할 때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만큼 이제 덜 온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많은 곳에서 꼭 의회에서도 그렇고 연방정부도 이미 주정부도 16군데 주정부가 고소를 했지만 일반 그룹이요. 뭐 퍼블릭 시티즌도 고소를 했고 여러 환경 그룹도 고소를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국경지대에 땅을 갖고 있는 적어도 현재 3명의 텍사스의 랜드 오너들도 지금 그 고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 프라이버시 침해고 그 벽을 지을 때나 짓고 나서나 우리가 조용한 환경에서 또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이고 심지어 법원에서 대통령 이 자체가 그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줘도 또 다른 소송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장벽을 쌓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엘파소 가장 그 국경이 긴 곳에 속하는 그런 엘파소의 그 시장 드마르고 그 시장의 경우도 벽 쌓는 것을 원하지 않고 벽 쌓는 것보다는 스텝을 더 많이 하이어를 해야 된다.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사이에 카운티가 있잖아요. city, 다음에 이제 county, state, federal 이렇게 되는데 그 카운티가 모두 23개 카운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멕시코와 국경이 있는 23개 카운티 가운데서 22군데 카운티는요. 일반 미국의 다른 카운티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군데는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가. 엘파소도 안전하고 그러니 이래저래 이게 아주 그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하는 그 멕시코와 미국과의 사이에 장벽을 쌓는 것 이게 힘들 것이다. 그리고 장벽 쌓는 돈을 멕시코에서 달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반이민 또 그 어떤 그 소수인종 얼굴 색깔이 있는 사람과 색깔이 하얀 사람 간의 서로 불화 같은 것, 두려움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분열의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그 며칠 전에 코스트가드가 해양 경비대원 한 명이 메릴랜드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체포될 때 국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토퍼 폴 하산이라는 사람인데
2월 15일에 체포가 됐습니다. 총이 몇 자루라고 하던가요? 총알이 총알이 1000알 정도 되고요. 총이 얼만큼이었습니까? 총기가 15정 정도가 되는데 쭉 누구를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백인 우월주의자고요. 그런데 누구냐 이름까지 이제 다 나왔는데 컴퓨터 이런 것을 본 결과 낸시 펠로시, 알렉산드리아 콜테스, 또 조 스카보로 MSNBC 아침 뉴스 진행하는 사람, 크리스 쿠모 CNN의, 또 맷 데이먼,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해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체포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체포된 그때도 그렇고 그 요즘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디어는 국민의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지나치네 어떤 사람은 또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 상당 부분 뭐 일리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어떤 경우는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의 말이 그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말씀 드리니까 제가 전에 보도해드리지 못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CBS의 기자다 하면서 CBS 기자가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은 너무나 그 좌파적이다 하고 비난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파 매체들이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파 매체들이 우파의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면서 모르면은 무식한 거고 그리고 알고도 그랬다면 그것도 그 반쪽에 의도적으로 나쁜 보도를 한 것인데 그 CBS 기자가 CBS 기자도 아니에요. 지금은 전에 물론 CBS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많이 나가는 그런 기자거든요. 그리고 CBS 60미닛에서도 많이 그 담당을 했는데 여성이고요. 원래 사우스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이제 사우스아프리카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그 저널리스트인데 그 여성 저널리스트가 CBS에서 몇 년 동안 일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엑스 CBS 저널리스트라고 해야지 맞는데 전에 CBS에서 일했다는 말도 하지 아마 모를 거예요. 잘 모르면서 어디서 한 군데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그냥 쭈루룩 따라서 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그렇다더라 하고 카카오톡 같은데 또 잘 모르면서 저 그 신문 기자가 방송 기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거지 하고 쭈루룩 퍼뜨리는데 저는 별로 가치가 없어서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그 미디어가 적이다 하는 대통령의 말과 또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저널리스트는 지금 CBS의 기자도 아니고요. 그 말을 할 때 또 그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60미닛 할 땐 그렇게 안 입는데 저는 여성들이 옷을 너무 심각하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치에 가서 그렇게 입는 것 오케이. 집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옷 안 입는 것은 오케이지만 저널리스트가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85% 이상이 진보적이고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게 수치가 85%까지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상당히 맞아요. 미국의 저널리스트들 굉장히 진보적이고요. 그 미디어 자체도 진보적인 성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여성이 옷을 완전히 위에 검은색 무슨 옷을 입었는데요. 가슴도 유난히 커요. 가슴도 유난히 큰데 가슴 가운데 골을 다 보이게 딱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몰려서 가운데 골은 다 보이고요. 유난히 그 큰 가슴에 정말로 반 이상일 거예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 이상은 다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저널리스트라고 하면서 다른 저널리스트들을 비난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요. 인터뷰를 다른 사람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게 카메라를 의식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하는 그 방송인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자기 그 가슴을 보라는 듯이 반 이상 드러낸 가슴을 저는 그게 더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와 미국 미디어가 진보적이다. 그리고 그 진보적인 성향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이 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도 대통령이 많이 하니까 더 비난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언론들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말까지 안 해도 될 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반성을 늘 방송하고 하고 반성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저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국민들 가운데서 어떤 저널리스트들에게 내가 그 저널리스트를 총을 쏴서 죽이고야 말겠어.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늘어나서 이 해양 경비대도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뭐 총알을 1000개나 집에다가 두고 체포가 됐다. 이 정도로 분열스러운 미국이다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예비선거에 또 나온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 사람이 또 나와 한번 졌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막상 나오고 보니까 24시간 안에 600만 달러 그것도 누가 큰 돈을 뭐 50만 달러 10만 달러 뭐 50만 달러 10만 달러는 할 수도 없네요. 당에 기부한다면 모르지만 개인은 한정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 평균 27달러씩 24시간 만에 600만 달러가 거쳤는데 이게 22만 3,047명이 후원을 했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같은 시간에 150만 달러 거뒀고 누구는 누구네서 누구보다도 역대 누구보다도 지금 돈이 많이 거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뭐 몇 억 달러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 보면은 어쩌면 이 버니 샌더스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나이도 많고 하지만 가능성이 높네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요즘 이제 사회주의, 잠시 뒤에 이제 광고 들으시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베네수엘라의 그 사회주의 비난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조심스러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버니 샌더스가 나는 민주적인 그 사회주의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젊은 세대들이 밀레니얼 소셜리즘이라고 요즘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고 자본주의 스스로 고칠 수 없다 하는 뭐 30something, 20something인 젊은이들의 생각이 반영되고 젊은이들이 버니 샌더스를 너무 많이 지지를 하니까요. 대학생들은 거의 버니 샌더스 지지일걸요. 물론 그 이후에 다른 후보들이 나와서 좀 흩어질 수는 있겠으나 서구 사회가 잘못된 것이 공산주의도 잘못됐지만 이 자본주의도 아니다. 이 불공평과 또 젊은 사람들은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왜 모든 파워는 세금 감면 혜택까지 엘리트들에게만 돌아가야지 돼? 엘리트들은 아주 큰 돈 많은 사람들 엘리트요. 보따리에다가 세금 감면 받은 걸 챙겨가는데 아니 이번에 세금 감면 뭐 개혁을 했다고 그러더니 나는 돈을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내야지 되네. 리펀은커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금 보고 하신 분들은. 저도 세금 보고 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리펀 조금 적었어요. 저도. 그런데 뭐 저야 뭐 리펀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가만 보면 1990년도에는 조금 좌측으로 갔다. 레프트 리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성향이 중도 쪽으로 많이 왔는데 그때가 이제 빌 클린턴이나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있었던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새로운 세대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소셜리즘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특히 18살에서 미국의 29살 사이에 51%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사회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한 그 나이 18살에서 29살 사이 그 나이를 유권자들을 다 합쳐도 버니 샌더스에게 투표한 그 유권자들보다 적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버니 샌더스에게 하루 동안에 돈을 저렇게 몰아준 거죠. 그렇다고 크게 아주 레디컬하지는 않다. 극단적이지는 않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특히 이제 소셜리즘을 얘기를 할 때는 건강보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헬스케어. 더군다나 이 헬스케어에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암 환자, 당뇨 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회사를 누군가가 그만뒀을 때 오바마 케어에 들어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저희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회사 그만두니까 건강보험이 없잖아요. 오바마 케어 들어서 암 치료를 받고 이런 거에 젊은이들이 그런 사회 그리고 다른 미국만큼 부자 아닌 나라도 그 정도 건강보험은 다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돈을 다 그럼 다 뺏어서 나눠줘라. 이런 사유재산 몰수 이거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콜테즈 같은 의원이 어두그에게 70 몇 %를 세금을 물리게 하고 그게 별로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현실성도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부자가 숫자가 얼만큼이나 됩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에게 걷는 하이스트 인컴의 사람에게 70% 세금을 물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 거치는 세금의 한 120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전체 세금의 0.3%밖에 안 돼요. 사회 보장을 해나가려면 중간층 세금도 올려야지 되거든요. 이것도 많은 젊은이들이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린 에너지에 돈을 많이 정부가 쓰자. 이것도 별 현실성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을 규제하는 그런 세금도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를 지지는 하나 극단적이진 않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주 흐릿해졌어요. 버지니아주에서 블랙페이스 학교 다닐 때 했다 해서 하얀색 얼굴인데 검은색으로 구두약으로 칠하고 졸업 앨범에도 보이고 해서 지금 주지사와 검찰총장 물러나라 민주당인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했는데 막상 버지니아주에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 보니까 블랙도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블랙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58%가 그대로 자리에 있어라. 부지사는 이제 따로 하고요. 부지사는 이제 여성 문제잖아요. 그것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USA 투데이가 조사를 해봤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이 25개 주에서 120군데 대학교, 유니버시티하고 칼리지에 900개의 졸업 앨범을 조사를 해봤더니 나치 유니폼을 입었다던가 검은색 얼굴을 칠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흔했던 겁니다. 슬레이브 그리고 무슨 나치 문장 그런 것들이 흔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더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대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무조건 심어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미국에서 여론이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관용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이 정도로 가다 보면은 주지사와 검찰총장 사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오피니언란에 보면은요. 제시 레이리치 민주당의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꼭 민주당이라서 이런 것을 쓴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시각이 미국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대통령 그리고 독재성도 띄었고요. 부패 있고 경제를 망가뜨렸고 왜냐하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과 엘리트들에게 다 회사 같은 것도 나눠주고 오일 회사 같은 것 그렇게 정권을 유지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비난은 맞기는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말 그리고 행보도 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베네수엘라에 개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국격, 미국의 정신을 진정으로 보여줘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 맞을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려야지 되고 우리는 그런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이제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니콜라스 마두로 지금 이제 미국이 물러나라 하는 미국은 국회의장 젊은 국회의장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35살입니다. 미국이 이 사람을 지원했어야 얼마나 오래 지원을 했겠어요. 이 사람 대학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정치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후안 과이도가 대통령 선언을 하기 하루 전에 미국이 너 지지하겠다고 언지를 줬고 이제 그 다음 날 본인도 대통령이라고 지지를 했는데 니콜라스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하면서요. 본인이 국회의장 자격으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니콜라스 마두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을 안 받잖아요. 베네수엘라 난민도 한 명도 안 받습니다. 지금 한 300만 명이 이웃 나라들로 가고 미국에도 오고 싶어 하는데 난민은 한 명도 안 받으면서 우리가 무슨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래 이거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 미국의 제국주의로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빌미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에 대한 그러한 아직까지 그를 좋아하는 그 정서만을 자극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때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주의는 나쁜 거야. 미국을 국정연설에서도 했잖아요. 사회주의가 미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는데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는 잘못된 그런 사회주의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는 스칸디나비안적인 그런 것은 핀란드 이런 노르웨이 이런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 다 갖고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서 그 대통령이 사회주의가 안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 요즘 공화당도 그런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것도 마두로에게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쿠데타를 완전히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 베네수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난민들도 받아들이고 베네수엘라 난민을 돕는 그 가까이에 콜롬비아라든가 페루, 에콰도르 또 어디가 있죠? 브라질 이런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난민이 가면은 어떻게 도울 수 있도록 미국이 구호 물자를 보냈고 마두로가 안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뭔가 미국도 난민도 받으면서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좋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쿠바와 외교 관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쿠바와 친하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면 행동도 따라줘야지 된다는 오피니언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너무 좋아해서요. 이분이 그랜드 캐년을 아주 많이 방문을 하셨답니다. 103세의 할아버지, 할머니요. 그랜마더니까 고조 할머니인가요? 그런데요. 엊그제요. 이 애리조나에서요. 선서를 하고 그랜드 캐년의 레인저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레인저가 되면은요. 그랜드 캐년에 방문 오는 방문객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여기가 어떤 국립공원이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랜드 캐년이 국립공원이 된 지가 26일이 되면 100년이 되는데 그것보다 3년을 더 사셨어요. 이 할머니는 강혜신이었습니다.